이자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 오늘 소비를 조금 더 한다면 사실 매우 비싼 소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자율이 높다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자율이 매우 높다면 물론 이자율이 지금 현재 사실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매우 낮은 상황이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바람에 현재 이자율이 지지난주에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로 또 한 차례 더 인하하면서 이제 사실 명목 이자율 굉장히 낮은 상태고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아서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단 말이에요. 실질 이자율이 사실 뭐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죠.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보다 저축을 조금 더 하려고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60만 원 소비하고 40만 원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면 그럼 저는 오늘 60만 원 소비하는 게 너무너무나 비싸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저는 60만 원 소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용,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만일 1만 원, 2만 원 적게 소비를 해요. 뭐 58만 원, 57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2, 3만 원을 저축을 하면 미래에 사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이자율이 매우 높다면 경제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비는 적게 하고 미래 소비를 더 하기 위해서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신용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지금 도출하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설명으로만 말로만 지금 경제학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크레딧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저축을 늘릴 것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을 하기 때문에 저축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의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라고 하는 것은 뭐 신용 공급 곡선, 뭐 자본 공급 곡선 다 괜찮습니다. 뭐 대부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는 기본적으로 실질 이자율과 신용 공급량 사이의 관계, quantity of credit supplied예요. 신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용 공급량 혹은 빌려주려고 하는 돈의 크기, 저축량, 퀀터티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세로축에 실질 이자율을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을 합니다.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죠.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자율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소비를 조금 줄이면 효용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효용이 줄어드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저축을 통해서 미래의 소비를 더 할 수 있죠. 이자율이 높으니까 미래에 저축한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미래 시점에 가서 내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때 효용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내가 오늘 소비를 줄여서 줄어든 효용보다 미래의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이자 소득 때문에 미래의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미래의 효용이 더 많이 증가한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리는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적정 수준에서 뭐 최적화 수준에서는 결국 내가 오늘 소비를 줄여서 줄어드는 효용의 크기와 저축이 늘어나서 미래의 소비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늘어나는 효용의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러한 얘기를 제가 사실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린 그림은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고요. 가로축이 이제 바로 크레딧의 공급량 혹은 뭐 퀀터티 오브 크레딧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금, 금액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어떤 이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이제 얻을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라든가 기업의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료비 지출하고 그다음 비용 지출하고 뭐 직원들 이제 레이버 코스트 다 지불하고 나면 이제 남는 어떤 이윤이 있을 텐데, 자, 이 이윤을 뭐 회사의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다 나눠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지 않고 사내 유보 형태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지 않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내 유보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내 유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기업들이 사내 유보 형태로, 사내 유보를 뭐 기업의 어떤 뭐 재무팀 금고에 넣어놓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행에 맡길 테니까. 비슷합니다.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내 유보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뭐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는 우상향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저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레딧 디맨드 커브에서 이자율이 변화할 때 수요 곡선상의 이동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면 크레딧 디맨드 커브가 이동한다는 사실도 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를 봤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는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확인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가 이동할까? 그게 바로 이제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의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공급 곡선상의 이동을 이제 우리가 사실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이제 가계의 어떤 저축에 대한 동기가 변화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지금 더 많이 저축을 할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자율과 상관없이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가 지금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 이런 걸 우리가 또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년 퇴직을 하는 퇴직 연령은 바뀌지 않는데 퇴직 이후에 더 오랜 기간을 생존한다라고 예상한다면, 생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이제 노후 자금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보다 더 많이 미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할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금 제도가 매우 잘 갖춰져 있다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혹은 뭐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뭐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매우 잘 확충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저축에 대한 어떤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저축에 대한 동기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업들의 이제 저축에 대한 동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이자율과 상관없이 사내 유보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뭐랄까요,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비교적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든가,